이준석 의원식의 예. 접근이 그러니까 사안별 접근이거든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이게 사안별 접근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어제도 이제 이 JTBC 인터뷰에서 쭉 얘기를 하는 바를 보면은 일단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를 일단 해석을 해보면 서로에 대한 관계. 그렇죠. 아까 이제 뭐 박지원 평론가님이 이제 앞으로 뭐 이러저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 확인해봐야 될 일이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예.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도 어쨌든 그 김영선 의원 통해서 명태균 씨를 소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사이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제 본인 입으로도 실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 자리에서도 많은 추정을 했는데 도움받은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수준에서든 간에 예. 도움받은 바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요 의혹, 공천개입 의혹을 가지고 명태균 씨를 타겟팅해가지고 쭉 얘기를 파다 보면은 결국은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의혹을 축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의도가 작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명품백 의혹은 이렇다. 그러니까 명품백 의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의혹을 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사안별 접근인데 이런 게 있어요. 보수 유권자층의 지금 심리 상태가 결국은 보수 유권자층의 이제 심리 상태를 고려한 지금 발언이라고 저는 보는데 심리 상태가 첫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누군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김건희 여사를 감싸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권을 잃게 생겼는데 이 문제 지금 정리 안 하면은 나중에 가면 정권도 잃고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도 다 끝에 가서는 좋은 꼴 못 본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해결이 뭐야? 그게 한동훈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게 있어요. 해결이 뭐냐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좀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 니들은 또 누구야? 좀 말을 예. 마무리를 짓게요. 예. 알아서 좀 하고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해달라. 예. 여기 한편에서 있는데 그게 누구의 두 생각이냐고? 번째 보수 유권자층의 생각인데 보수 유권자층의 생각이다. 여기서 왜 해결책을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하느냐. 예. 두 번째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이 정권이 무너지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 이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앞으로 내가 보수 진영에서 뭔가 이 대권 주자가 되고 이게 윤석열 정권 말이 되면 내가 뭘 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기는 내는데 뭔가를 얘기하기는 내는데 그 목소리를 낸 끝에 하는 어떤 제스처가 이 정권을 무너지는 데까지 이르러서 내가 배신자가 됐다. 요거는 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개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김건희 여사와 같은 영부인의 역할이나 이런 걸 법적으로 그걸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저는 거예요. 요 얘기를 제가 쉽게 정리를 하면 저와 이준석 의원의 딱 차이가 뭐냐면요. 뒤를 안 돌아보고 다리를 불살라 버렸냐, 그렇지. 아니면 뒤를 돌아보면서 다리를 남겨놨냐, 요 차이인 겁니다. 예. 그게 아마 핵심적인 거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사람들만 떨어져 나온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떨어져 나와서 만든 약간의 통합형 정당을 만들었다가 이제 또 떨어져 나온 이낙연 그 대표와 결별을 한 건데 그런 정당을 만들어 놓고서 보수와 아직도 다리를 만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제3당 정치인가 어긋난다. 제3당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중대로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양쪽에서. 국민의힘 가이드라인 같아. 그러니까 양쪽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그렇죠. 지금 이준석 의원의 태도가 하나하나 삐그덕거리는 이유가 장래적으로는 지금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차기 권력을 놓고 보면 확실하게 불살릴 수가 없는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그 관계성에 이제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의 월급을 반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영향력을 가졌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 뒷페이지 김건희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요체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의 관계 중에 상당히 의아한 게 최근에 2021년도면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경선 나갈 때입니다. 그때 5월 16일에 이준석 의원이 한 방송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막 보다가 갑자기 내일, 그러니까 5월 16일 기준으로 그렇지. 5월 17일에 그러니까 예지를 해요. 또 예언을 하면서 내일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커뮤니티가 난리 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관계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뭔데? 이게 물어보니까 아니 내일 되면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날 7시 정확하게 머니투데이에서 P&R이 조사한 미래항공연구소가 의뢰한 이준석 의원이 1등하는 여론조사가 그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어떻게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련된 그 여론조사를 먼저 알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보고 답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제 JTBC 인터뷰에서도 이런 핵심까지는 묻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런 부분들은 이준석 의원이 언젠가는 밝혀야 될 것이다. 아니 이준석의 정치의 이력에 명태균이 굉장히 큰 뭔가를 했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독으로 JTBC에서 나왔던 것도 명태균 씨가 2021년 7월에 이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직전이네. 그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그때는 오히려 당 대표였고 선출된 당 대표 오히려 이제 갑이죠. 갑이죠. 슈퍼갑. 당 대표였고 윤석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야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 근데 이제 무소속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입당하기 직전에 이준석과 명태균과 그리고 윤석열이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김건희도 함께 있었다. 김건희 씨도 함께 있었다. 그러면 사자회동을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썰이 돌던 네.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증거처럼 이게 나온 겁니다. 예. 나왔는데 저는 이 이준석 대표가 과연 이것만으로 지금 김건희 씨를 옹호할까 그 정도 이상일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생각하자면 법률적인 것에 대한 어떤 이 부담감. 분명히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초점은 분명히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게 법률적인 부담감이라는 분명히 게 있겠죠. 여론조사와 다른 것이 저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론조사 이 법률적인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안 할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 경선 때의 여론조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명태균 씨와 윤석열 지지율과의 관계를 저는 수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준석 것도 수사 안 해요. 저는 그 부담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준석 대표가 탈당하고 했던 그 상황들의 것들 거기까지 더 의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른바 성상남부요. 예. 이게 왜 해소됐는가 여기까지도 의심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이게 짠 무대다. 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예. 이준석 같이 영특한 사람이 이 약속 대령 같은 거를 한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같은 영특한 사람이 이 여론조사 문제를 가지고 명태균 씨를 두려워해서 김건희를 실드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본인이 뭔가 다른 것에 약점 잡혀 있다라고 자꾸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저 이준석이 그 명태균 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미래항공연구소의 조사를 먼저 사전에 하루 전날 그때가 언제죠 시점이? 2021년도 5월 16일입니다. 2021년 5월 16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준석 의원이 밝힌 주장에는 김영선 의원이 소개해줘서 명태균 씨를 알았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놨는데 예. 거기 보면 날짜가 2021년도 5월 9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월 9일에 소개를 받고 예. 5월 16일은 그 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뭔가 한 일주일 사이에 친해지고 예.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관계가 형성이 된 게 아마 5월 16일 정도 아니냐. 왜냐면 그거는 방송이 있기 때문에 빼박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송 찍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뭐 갤럽 조사가 금요일 날 나오는데 네. 제가 목요일 날 저에 대한 유리한 조사가 나오는데 내일 나오는 거 제가 미리 알고서 여기서 목요일 날 떠들면 이게 다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갤럽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지. 저는 금요일 날 아침 10시인가요? 11시인가? 그때 돼야 알아요. 예. 이게 정상인데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건 정례조사도 아니고 그냥 불특정으로 조사하는 걸 그렇죠. 언론사가 받아 쓰는데 예. 이걸 어떻게 알며 본인이 1등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알며가 궁금하고 하루 전날에 알아가지고 방송 나와서 먼저 떠드느냐. 아마 자기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좀 연막 친다 그럴까요? 아니 그리고 P&R이나 미래항공연구소가 유명한 연구소도 아니고 정례조사인데도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나 이런 쪽에서 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총선 때 또는 지역의 구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는 연구소나 어떤 여론조사 기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조사냐,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론 조사냐, 여론 조작이냐가 또 의심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부류의 기구에서 한 조사를 네.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간에 그 방송상으로는 그 방송이 거짓이 아니라면은 하루 전날에 알고 본인이 내일 뒤집어진다고 얘기를 하니 여기는 제가 물어보고 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루 전날에 알았냐? 그 머니투데이가 알려줬냐? P&R이 알려줬냐? 미래항공연구소가 알려줬냐? 아니면 본인이
혹시 직원이냐 뭘 알려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법에 대해서는 뉴스토마토가 그 P&R 대표를 인터뷰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미래한국연구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조사를 계속 돌려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이 시점에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시점이 되고 그것에 대한 맥락이 조성이 됐을 때 그러면 그걸 P&R에 공식적으로 맡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래한국연구소 측에서 계속 돌리다가 예를 들어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의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면은 계속 돌리다가 자 우리가 돌려봤는데 내일 정도에 P&R에 맡길 거야. 그럼 P&R에 맡기면 이거는 언론에 공표가 되죠. 왜냐하면 미래한국연구소가 돌린 건 언론에 공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높게 나온 시점에 이거는 언론에 공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준석 의원에게 알려줬다면은 이준석 의원은 하루 전에 알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 P&R 대표 인터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상상을 해보면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JTBC 인터뷰에서 이준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JTBC 보도도 마찬가지 결인데 7월 달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인 거죠. 그전에는 입당하기 전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도 연락이 자기한테 왔을 때도 명태균 씨 통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본격적으로 뭘 하기 전에 이미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연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것도 퍼즐이 이게 일종의 크로스 체크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에는. 근데 이미 뉴스토마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명태균 씨가 계속 이런 그 미래한국 연구소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언론에 공표할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계속 이걸 보시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요게 언론에 공표가 되는 방향으로 하면은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퍼즐이 지금 맞춰지는 거거든요. 맞춰진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팩트를 정확하게 아까 제가 날짜를 하루씩 밀렸는데 정확하게 얘기 돼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발언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거니까 기다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일 저녁 7시? 내일 저녁인데 요날 방송이 뭐냐면은 실시간 스트리밍이 2021년 5월 15일로 돼 있고 이게 토요일입니다. 하루씩 밀렸다 지금. 토요일인데 이날 요 방송이 나가고 좋아요가 624개가 찍혀 있어요. 좋아요가 유튜브 방송이니까. 그 다음날 나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5월 16일 2021년 5월 16일에 오후 7시 정각에 나갑니다. 그게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성 4명 중 1명은 이준석 지지, 국민의힘 당대표 1위 파죽지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1등 20.4%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1등 나온 조사 결과를 어떻게 이준석 의원은 하루 전날에 알아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느냐. 요게 핵심이거든요. 누가 알려줬냐. 그걸 추정하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답을 들어야겠는데 추정하면 명태균 씨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접근한 거다. 저의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똑같이 접근한 거다. 그리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뭐 사자회담을 했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냐면은 결국 그런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입촉을 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총나라를 낼름하려고. 그래서 총나라의 장송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거를 총나라를 내가 넘겨줄 테니까 우리 유장이라는 사람을 모시고 있으나 넘겨줄 테니까는 우리가 함께 회의를 해가지고 총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가져올지를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할 때 유비 혼자서 그 회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갈량도 있고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거기 왜 꼈냐? 제갈량이니까 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 장면들은. 평론가는 그런 생각한다 이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